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혈압기 하나쯤은 집에 다 있으시죠? 그럼요. 요즘은 거의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진행자님, 혈압 재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앉아서 팔에 끼우고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혈압이야 그냥 재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재고 있었던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면 되지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첫 번째 함정이에요.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병원처럼 정확하게 혈압을 잴 수 있는 비밀 체크리스트를 공개해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0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네,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매일 아침 재면 160, 170 정도였어요. 어머, 고혈압이네요? 그래서 약을 드셨는데 병원에서 다시 재보니 135에서 140 정도였던 거예요. 오, 그럼 뭔가 이상하네요? 병원에서 물어보니 화장실 다녀오고 바로 식탁에서 혈압을 재셨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죠. 아, 그럼 할머니가 잘못 재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재보니 실제 혈압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김영자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2024년 대한고혈압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해요. 70%요? 그럼 10명 중 7명이 잘못 재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잘못된 측정 때문에 실제보다 10, 20mm Hg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거나 용량을 잘못 조절하는 일도 생기겠네요. 정확해요. WHO에서도 2023년부터 가정 혈압 측정의 정확성을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측정하면 됐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정확하게 재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럼 정확한 혈압 측정,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핵심은 네 가지예요. 첫째, 측정 전 준비사항. 둘째, 올바른 자세와 위치. 셋째,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 넷째, 혈압계 사용법과 기록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측정 전 준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운동 직후에 혈압을 재셨는데 항상 170에서 18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0분 휴식 후 다시 재보니 135에서 145였죠. 무려 30에서 40이나 차이가 나네요. 정말 큰 차이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의 이순덕 할머니는 혈압을 재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높아집니다. 그럼 측정할 때는 완전히 조용한 상태여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잴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최만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바로 혈압을 재셨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1시간 동안 5에서 10 정도 높입니다. 아침 커피는 거의 필수인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커피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실제 혈압이 130배 80인 분이 운동 직후 플러스 20, 커피 후 플러스 10, 다리 꼬고 앉아 플러스 10, 말하면서 플러스 15, 이렇게 합치면 185, 80까지 올라갑니다. 어머, 130에서 185라니 무려 55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측정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혈압 재기 30분 전부터 담배, 커피, 격한 운동을 피하고 측정 5에서 10분 전에는 의자에 앉아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세 잡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두 발은 바닥에 평평히 놓고 다리를 꼬지 말고 등을 편안히 기대세요. 팔 위치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커프는 팔꿈치 위 2-3cm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여유 있게 감아주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혈압 관리 도와드릴 때도 이런 점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부모님 측정하는 모습을 직접 봐주시고 기록장이나 앱 활용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 건강한 습관을 배우고 손주 세대까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혈압계는 6개월마다 정확성을 점검하세요. 병원에 가져가서 병원 혈압계와 비교하고 5mm Hg 이상 차이가 나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측정 시간은 언제가 좋나요? 아침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은 잠자기 전에 재세요. 2-3분 간격으로 2번, 3번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면 됩니다. 특별히 피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네, 식사 직후 30분, 목욕 후 30분, 화장실 다녀온 후 10분은 피해야 합니다. 또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을 배운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네, 김정남 할아버지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나니 혈압이 정상 범위라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한영숙 할머니는 정확히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니 약을 줄여주셨다며 감사해하셨고, 박상호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배우니 가족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몇 번 재야 하나요? 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충분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로 재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손목형 혈압계 써도 되나요? 입니다. 손목형은 휴대하기 편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팔뚝형을 사용하세요. 손목형은 반드시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측정하는 팔은 항상 같아야 하나요? 네. 처음엔 양쪽 모두 재보고 더 높은 쪽 팔을 기준으로 계속 측정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손목형 혈압계 써도 되나요? 입니다. 손목형은 휴대하기 편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팔뚝형을 사용하세요. 손목형은 반드시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측정하는 팔은 항상 같아야 하나요? 네. 처음엔 양쪽 모두 재보고 더 높은 쪽 팔을 기준으로 계속 측정하세요. 전문의 선생님의 조언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건우 교수님 말씀입니다. 혈압은 약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측정은 치료의 시작이고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치료 효과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시니어분들은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배기고혈압이 많습니다. 가정 측정을 통해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째, 30분 전부터 담배, 커피는 금지. 둘째, 5에서 10분 안정. 셋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세요. 측정 중에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넷째, 등받이 있는 의자에 바르게 앉고, 다섯째, 다리를 꼬지 않고 발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여섯째, 팔이 심장 높이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측정이 끝난 뒤에는요? 일곱째, 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기. 여덟째, 2-3분 간격으로 2번 이상 재서 평균 기록. 아홉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마지막으로 열째, 평소와 20 이상 차이 나면 재측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올바른 혈압 측정법 정말 유용했네요. 네, 꼭 기억할 3가지는 첫째, 충분한 안정시간. 둘째, 올바른 자세와 팔 위치. 셋째, 꾸준한 기록과 관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분들과 공유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